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너무 밉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엄마가 있습니다. 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걔는 어릴 때부터 툭하면 손에 있는 걸 다 던지며 짜증을 내요.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겠다면서 생떼를 부리니까 솔직히 교수님 정이 안 가요. 그 엄마는 둘째의 단점을 계속 나열합니다. 마치 아유 정말 아이가 독특하네요 라는 말을 저에게 듣고 싶다는 듯이요. 그런데요, 우선 그 엄마의 말에 인과관계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미운 이유를 그 아이의 무엇 때문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엔의 가계도 이론에 따르면요, 그 어떤 문제도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즉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거죠.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관, 다양한 요소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엄마가 밉다고 말한 둘째 행동의 원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 있는 거죠. 이론상 그게 정말 명확합니다.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와 다릅니다. 다른 존재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 맞는 훈육을 했어야 하는데 무작정 너희 형은 순했는데 너는 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도 그것을 느낍니다. 형을 편애하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질수록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저 온전하게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든든함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요, 어린 시절 참 엄마를 애타게 그 품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요, 출산 직후부터 집안일과 밭일에 매달렸어요. 엄마도 자신의 첫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싶었겠지만 젖만 물리고 다시 불려나가야 했고요. 그 바람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골방에 혼자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살을 에일 정도로 추운 그곳에서 갓난아기의 조그마한 코는 코감기를 얻어 앓다가 깊어져 결국에 이게 골마서 터져 나왔죠. 연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안면기형이 됐고요. 저는 그 시간을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받은 이 몸과 마음의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코 재건 수술을 받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아픔, 그것이 다시 또 연결돼 8살에 이어집니다. 아버지 실수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집에서 정말 구멍가게가 딸린 아주 조그맣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아버지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를 들들 볶다가 결국 병을 얻습니다. 병명은 늑막염이었고요. 지금과 달리 정말 50년 전 일이잖아요. 쉽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주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아빠의 약을 타왔습니다. 동생을 돌보며 가게를 지키는 건 오로지 맞이인 제 몫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가게를 돌보는 당시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거나 또는 우리 집에 다양하게 오는 손님들을 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서울에 간 날이면 저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직은 젊은 엄마가 병든 남편을 돌보고 넷이나 되는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너무 지친 엄마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는 막연하게나마 그런 두려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가게 돌보느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린 저에게 그냥 꼭 안아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좋으련만 엄마는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야속했고 항상 엄마 품이 그리웠고 또 그리웠고 그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서울 간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엄마는 날이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을 업은 채 그 비를 맞으며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온다고. 아저씨 엄마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를 따라오는 동생들을 달래면서 그 아픈 기억, 저는 그날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감 때문에 여전히 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지금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뭔지 모를 아픔으로 참 버겁습니다. 엄마 마중 속에 그 아가를 보면서 저는 한 장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가의 모습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엄마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와서 그 아가를 꼭 안아주면 좋으련만. 이 추운 날 왜 나와 있냐고. 도대체 왜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듣냐고. 너 정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냐고. 야단치지 말고 그냥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이제 엄마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아이는 너무나 기쁠 거라고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아이가 그 행동을 통해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는 완벽하게 말로 자기 마음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행동, 이걸로 엄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마지막 페이지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찡하고 정말 충만하게 차오릅니다. 시야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좁은 골목길 사이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가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아가의 한 손에 막대 사탕을 든 모습,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그걸로 저는 이전의 저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와 정말 그 아이가 하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만한 사랑으로 행복했으면 합니다.